이번 주말 쿠팡 플레이 시리즈 두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경기가 토요일 저녁 8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관심이 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이라는 아주 큰 클럽끼리의 대결이라는 것도 관심이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김민재와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김민재는 수비수, 손흥민은 공격수 이 자리에서 뛰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떻게든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까지 손흥민과 김민재가 상대팀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공식 경기가 없었습니다.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처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이 두 선수가 위치적으로도 부딪힐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토트넘은 프리시즌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프리시즌 기간이 꽤나 있었고 이미 4경기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죠.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이제 막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온 선수들도 많죠. 일단 안온 선수만 생각을 해보면 잉글랜드 대표팀인 해리 케인, 프랑스 국가대표팀인 우파메카노 코망,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네덜란드의 더리우트, 그리고 프랑스 선수인데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이번에 영입된 올리세,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한 알폰소 데이비스가 빠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네라던가 이토 히로키는 부상 때문에 이번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단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베스트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일단 토트넘은 어느 정도 베스트 선발 라인업이 짜져 있어요. 비카리오 골키퍼부터 앞쪽에 있는 손흥민,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미드필더 라인에 메디슨, 사르, 아치그레이, 그리고 오른쪽에 포로, 이 정도까지는 프리시즌 동안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의 주전 명단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아치그레이 자리에 비수마가 나올 수도 있고 메디슨 자리에 지난 경기는 베리바를 쓰기도 했는데 아마도 센터백 라인과 왼쪽 풀백 요 자리 빼고는 토트넘은 베스트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와 반더벤이 아직 프리시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센터백 라인을 지난 경기부터 좀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왼쪽에도 우도기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마티스텔이 있고요. 해리 케인이 없는 자리, 그리고 무시알라가 이번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시알라를 비롯한 키미라던가 그나브리라던가 독일 국가대표팀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복귀한 지가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8월 1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8월 3일 경기면 이틀 만에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수 있지만 이름값만 따지면 무시알라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밀러, 게이루, 고레츠카, 팔리냐 이런 선수들이 나올 거고, 요 포백 명단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토 히로키도 없고 더리우트도 없고 우파메카노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는 김민재, 스타니시치, 다이어 3명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이 남아있을 때 그동안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콤파니 감독이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수를 최소한 3명 정도는 쓰면서 3백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백을 만들어도 풀백 자리에 있는 마즈라이 같은 선수가 혹은 게이루가 왼쪽에 나올 수도 있겠죠. 풀백이 앞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백을 만들면 김민재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랑 그렇게 많이 만날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왼쪽에 서게 되면 손흥민 선수랑 많이 안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백을 만들 때 왼쪽 자리에 김민재를 두는 게 지난 시즌 투엘 감독의 전술 중에 하나였죠. 변형 3백을 만들 때 김민재가 왼쪽에 있다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면 왼쪽 중앙 수비수로 빠진다. 그런데 콤파니 감독은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김민재 선수를 3백을 만들 때 정가운데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 내내 아예 포백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3백을 들고 나왔어요. 3백을 들고 나오면서 김민재를 중앙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뜻은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좌우 중앙 수비수들의 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역할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에서 포백을 만들 때도 풀백의 위치에 따라서 김민재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왼쪽 자리에 마즈라이가 나와서 올라가면 김민재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와서 이렇게 3백을 만들 거고요. 만약에 스타니시치가
왼쪽으로 가고 마스라이가 오른쪽에서 뛴다 라고 하면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마스라이가 올라가고 다이어, 김민재, 스타니치 이렇게 3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이 3백의 중앙 자리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풀백도 약간 마땅치 않은 상태예요. 풀백 자리에 알폰소 데이비스도 없는 상태고 이토 히로키도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고 남은 선수는 뭐 키미이가 있는데 키미이도 독일 국가대표팀이었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참여한 지가 2,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키미이도 아마 선발로 나오기가 힘들 거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풀백이 좀 없으니까 3백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최근에 콤파니 감독이 프리시즌 내내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3백이 있고요. 그 앞쪽에 또 3명의 선수,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또 3명의 선수,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까지 3-3-3-1 전술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전형은 뭐 흔히 말하는 크루이프식 전술이죠. 그리고 이 크루이프식 전술에서 뭐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과르디올라 감독도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포백을 만들다가 3백을 만들고 뭐 인버티드 풀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크루이프식 전술에서 좀 기인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처음부터 프리시즌 내내 3백을 썼으니까 3백의 형태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쿨루세프스키를 마크하고요. 다이어가 브레논 존슨, 스타니시치가 손흥민을 마크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는 성향의 콤파니 감독 스타일의 전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아마 엄청 올릴 겁니다. 엄청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격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키가 김민재랑 프리시즌에 조합을 맞출 때 이토 히로키가 엄청 올라가서 사실 오버래핑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공격까지 했어요. 이 장면이 이제 3백을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 김민재 선수가 가운데 있고 좌우 중앙 수비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이 왼쪽에 있는 이토 히로키가 풀백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보면 김민재가 약간 뒤에 쳐져 있고 이토 히로키는 오버래핑을 하면서 공격도 막 가담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3백이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마 3백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재, 다이어, 스타니시치 요 3명의 선수가 있을 때 아무래도 풀백의 성향이 강한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스타니시치가 오른쪽으로 돌아뛰면서 공격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스타니시치가 올라갈 때 손흥민 선수도 따라 올라가겠지만 스타니시치가 정말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손흥민 선수가 이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있는 요 자리를 커버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가 만나는 그 시간은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높여놓고 그리고 김민재의 오른쪽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공격을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앞쪽에서 턴오버가 나오고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의 볼을 빼앗아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순간 이 순간이 김민재와 손흥민이 만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죠. 프리시즌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합류한 독일 국가대표팀 선수들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거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하다가 턴오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토트넘이 역습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김민재와 손흥민이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냐. 손흥민이 달려갈 때, 김민재가 달려갈 때 일단 첫 번째는 스피드 경쟁입니다. 빠르게 누가 더 이 공간을 향해 뛰어가느냐 스피드 경쟁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두 선수의 승부를 가르는 승부처는 김민재와 손흥민이 몸을 부딪히느냐 아니면 부딪히지 않느냐 이 싸움이죠. 김민재 선수가 보통 이 빠른 선수들을 애초에 김민재 선수도 빠르지만 빠른 선수들을 붙잡을 때 달려가서 몸싸움으로 툭 밀어내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손흥민과 김민재가 부딪히면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몸싸움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하게 되면 김민재가 이겨내고 이 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달려들었는데 마치 그 비니시우스처럼 지난 시즌에 김민재가 달려드는 것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더 빨리 손흥민 선수가 앞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몸싸움을 부딪히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에 변형 3백 전략을 쓰면서 이렇게 포백을 형성할 때도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왼쪽 중앙 수비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지공을 할 때는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죠. 넓게 벌려주고 바이에른 뮌헨이 특히나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돈리라던가 포로 같은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넓게 벌려주면서 측면 수비수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면 최근에 이 돌리와 손흥민의 조합이 굉장히 잘 맞는데 돌리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돌리에게 패스를 해줘요. 그러면 중앙 수비수가 돌리에게 끌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프리시즌에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돌리가 볼을 받은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어갈 때 그리고 돌리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 때 손흥민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운데 있었던 김민재가 이 공간을 향해 달려들겠죠. 혹은 슈팅하는 손흥민을 방해하기 위해 움직일 텐데 여기서도 손흥민과 김민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순간 돌리가 가운데 있다가 요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는 돌리에게 패스를 주는데 돌리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수들이 돌리를 따라서 뒷공간으로 약간 물러나게 되니까 그 순간 손흥민은 앞으로 뛰고요. 이 공간으로 돌리가 리턴 패스를 내주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앞 공간에서 들어오면서 볼을 잡는 이런 장면인데 이때 가운데에 김민재가 있었다면 김민재가 나와서 이 싸움을 방해하는 이런 형태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상황들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와 손흥민의 경합 혹은 바이에른 뮌헨이 포백이나 3백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토트넘의 전형적인 패턴에 의해서 풀백이 뛰어들어가고 손흥민이 가운데로 침투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와 손흥민이 부딪힐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3백을 만들 때 김민재, 다이어, 스타니시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이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가 서는 위치가 기본적으로는 매우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이어가 이번 프리시즌에 실책으로 실점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니시치도 실책을 하면서 실점을 한번 했거든요. 프리시즌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실점이 나왔는데 특히나 만약에 다이어가 왼쪽에 배치될 때는 브레넌 존슨과 다이어가 스피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다이어가 존슨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혹은 다이어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면 손흥민과 다이어의 싸움인데 다이어가 손흥민의 이 돌파를 막을 수 있을까?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토트넘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땅볼 크로스를 올리는 이러한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쿨루셉스키가 김민재랑 붙어있을 때 사실 쿨루셉스키가 프리시즌에는 버티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김민재와 싸움에서 쿨루셉스키가 얼마나 버틸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쿨루셉스키가 약간 내려오면서 김민재를 끌어내면 그때 오른쪽 측면에서 예를 들면 브레넌 존슨이 뛰어가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런 장면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전술적으로는 김민재를 비롯한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빠른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프리시즌 경기치고 이렇게 재밌는 요소가 많은 경기가 있기가 힘든데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 토트넘 그리고 이번에 남아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경기가 모두 다 재미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